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승현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14년 전에는 여수대학교였습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로 통합되었습니다만 14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평가는 기대보다 우려가 훨씬 많습니다. 학생 정원이 줄어들면서 예산도 크게 축소되었고 심지어 대학의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거친 지적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여수 캠퍼스와 광주 캠퍼스의 불균형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두 캠퍼스의 불균형적 대학 운영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에서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이우범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전창훈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수시민협의회 이현종 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2005년의 일입니다. 국립대학 경쟁력 제고 차원으로 당시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하고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전격 통합했고요. 이것으로 여수대학교는 전남대 여수 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금은 전남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만 사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캠퍼스 간의 불균형, 경쟁력 약화, 대학의 역할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현재 상황 녹록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국감뿐만 아니라 국회 토론회에서 여수 캠퍼스 공동화 문제, 캠퍼스 간 불균형 문제, 특성화 방안 등이 제기되고 또 논의되었습니다. 여수 캠퍼스의 공동화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정부의 유사학과 통폐합 정책, 대학의 통합에 따른 추가 10% 강제 감축 정책에 따라서 입학 정원이 2005년 대비 60%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유사학과 통폐합에 따른 마스터 플랜이 없이 통폐합이 추진된 결과이고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 그리고 국가의 정원 감축 정책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삼동지구에 산학융합지구가 건설되고 국동 캠퍼스에 지역 공유형 캠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둔덕 캠퍼스도 글로벌 국제학 캠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국가의 많은 예산과 대학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그 대표님, 지역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었죠? 네, 그렇죠. 우선 그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진리도 탐구해야 되지만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인 성찰도 해야 되고 또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정의적 개입이나 참여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광주 캠퍼스만 하더라도 뭐 5.18 연구회라든가 광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참여하고 돕고 소통하고 있는데 여수에서는 여순 사건 70주년을 전후해 가지고 그 진상 규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명예 회복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전혀 그 여수 캠퍼스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지난해 미세먼지 공단의 미세먼지 조작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수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총장님께서 그 정원 감축 문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거기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게 여수 캠퍼스의 성적 상위권 10% 학생들을 광주로 편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그 여수 캠퍼스 좀 심하게 말하면 여수 캠퍼스 죽이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의도는 좋으나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예산 차별, 인사, 행정 권한이 종속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여수 캠퍼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합 10주년을 맞이한 2015년에 여수 캠퍼스 위상 회복 추진위원회를 창립해서 또 교육부에 항의도 하고 국회 토론회도 하고 또 시민 공청회나 토론회 등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현종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심각하네요.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수 캠퍼스 주변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가 주변 하면 굉장히 활기가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수 캠퍼스 주변 그렇게 활기라고 말할 것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시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미평동은 대학가이기 때문에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원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상인분들 그리고 원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실례로 지금 미평동에 있는 원룸 수가 156개에 달하고 또 방도 1,800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원룸 앞에 가면은 방 있음 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그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여수 국가산단의 8조 원대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1만여 명 정도 이렇게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상인들이나 그다음에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학생 수의 그 성격이 변했었습니다. 그 전에 여수대학교에 있을 때는 수산의 어떤 특성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왔었거든요.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주말로도 집에 가지 못하고 여수에서 소비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학생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광주에서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목요일이나 이르면 목요일 또 늦으면 금요일부터는 광주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권이 이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들이 다 가버리고 나니까 상가가 텅 빌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2, 3년이 지난 후에 산단의 신증설이 끝난 이후에 또 크게 또 한번 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의 존재 이유, 연구와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통합 이후에 학생이나 교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예. 그 우리 대학이나 정부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수시에서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대학 통합 시너지 효과 분석이라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여수 캠퍼스 재학생 약 한 640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통합 후 여수 캠퍼스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46%, 나쁘다는 응답이 22%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이 여수 지역에 긍정적이었냐 질문에 41%가 긍정, 14%가 부정 이렇게 학생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대학이 통합 전후에 입학 충원율 등의 변화되는 상황을 살펴보면은 학생들의 경우는 충원율이 그때 통합 때는 84%였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한다면 99%까지 최근에 다 99% 입학 충원이 늘어났습니다. 입시 경쟁률도 3대 1에서 6대 1로 올라갔고 취업률도 44%에서 66%, 56%로 올라갔습니다. 교수의 연구력 분야에서도 SCI 논문이 통합 당시 약 SCI는 60편이었는데 최근에는 184편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됐습니다. 교수 1인당 연구비도 3,300만 원에서 한 1억 5천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를 둘러싸고 대학 밖에서 보는 모습과 대학 안에서 보는 모습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캠퍼스 학생 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이제 이야기인데 데이터를 보면은 여수 캠퍼스 입학 정원 40% 감소되고요. 재학생 수 33% 감소했습니다. 전공 수
과거에는 38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31개, 7개 줄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입학 정원이 줄어든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감소 폭을 광주 캠퍼스가 비교해 보면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 캠퍼스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거 27% 줄어들었고요. 재학생 수는 불과 7.5%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제 전공 수를 보면 오히려 1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두 캠퍼스 비교 결과에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 부총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회 토론회라든지 예. 여러 그 협의의 자리에서 이런 우려가 제기되었고 우리 대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의 감소는 우리 여수 캠퍼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입학 자원이 감소하면서 전국 대학 모든 대학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 대학의 경우 통합을 하면서 제대로 된 유사학과 통폐합 계획 그리고 학과 이전 신설 계획 이런 것들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대학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총장께서는 통합 당시 계획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14년도는 통합 당시에 그 통합 양해각서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여수 캠퍼스 경쟁력 있는 학과들이 광주 캠퍼스로 이전을 하거나 통폐합된 사례가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당초 통합 취지에 어긋나게 여수 캠퍼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무력화돼 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특정 학과가 강주 캠퍼스로 이전 또는 통폐합하면서 이 캠퍼스 공동화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수 시민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학과가 이전하고 통합하는 것은 해당 학과의 학사 운영 계획, 인재 양성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만 지역 특성화와 연계된 이 우리 학과 신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구조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 특성화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대학 통합 당시 체결한 통합 양해각서가 총 12개 항목이었습니다만은 그중 10개 항은 이미 이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의대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통 캠퍼스의 전문 병원 설립은 현재 예산 465억을 들여서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결정되고 더 나아가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 과거의 문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좀 잠깐 접어두고 미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활성화 방안입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수는 국가산단과 광양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여수 캠퍼스가 석유화학과 화공공업, 물류, 해양과 수산 분야에 있어서 연구, 교육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 대표님. 우선 이제 여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학과들을 신설해야 된다. 그 전제 참 좋은 전제인데요. 그 부분에 그냥 믿기는 힘든 이유가 어떤 협상이라는 거,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서로 힘이 비슷했을 때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비대칭 협상에서는 균형을 상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거기서 그 적극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여수 캠퍼스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수 캠퍼스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회복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특성화 여수 캠퍼스의 특성화 제일 먼저 화공 분야를 비롯해 가지고
그 여수 캠퍼스의 공과대학과 광주 예, 예. 캠퍼스의 공과대학이 지금 예, 예. 불균형이 공과대학. 2배 이상 이상 예, 강조가. 그런데 합하면 1,042명인데요. 광주 캠퍼스하고 여수 캠퍼스 합하면 학생 수가 공과대 학생 수가 그것을 절반 정도로 약 500명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예.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 노력을 또 여수시도 함께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대학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요. 예. 전 의원님. 예. 특성화 부분입니다. 예, 특성화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예.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여수가 바다 또 산단 예. 또 그리고 요새 뜨고 있는 관광 이 세 가지가 큰 축인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해서 특성화를 해야 되고요. 또 요새 새롭게 뜨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예.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 예. 5G 또 뭐 음성 기반 플랫폼이라든지 예, 그런 게 요즘 뜨고 있으니까 그런 유사 학과를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신산업, 수소산업이라든지 새롭게 뜨고 있는 산업에 대한 신설 학과를 해주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예. 특성화에 대한 영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전문가들로부터 여수 캠퍼스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 예. 좀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예. 예부 전문가들로부터 영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성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총장님을 위시한 정책 입안자들, 정책 결정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서 여수 캠퍼스가 그동안의 불이익을 받아왔으니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수 캠퍼스에 큰 선물을 좀 여수 시민들께 큰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수 캠퍼스 특성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다 알고 있다. 문제는 맞습니다. 과연 실천력이 있는가 맞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수산해양대학은 예. 기존의 특성화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분야는 따로 좀 더 나중에 다시 예. 얘기할 기회가 있고 우리 대학이 인접하고 있는 석유학 산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성화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이제 가는 게 우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적으로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석유학 산단 하고 관련된 그런 특성화 부분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삼동지구에 예. 산학융합 캠퍼스를 만들어서 예.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만들었죠? 예,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국가 석유학산단과 연계된 특성화 대학으로 이제 앞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마스터 플랜,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계획이 없이 가게 되면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융합 공정학과 같은 걸 서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 강주에서 옮겨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기에서 신설을 해서 서로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성화를 시켜서 현장 밀착형으로 양성을 해서 여수 국가산단에다가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그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학교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수산단의 노력, 지역사회의 도움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석유학 분야 관련 전공자들이 여수 지역 유망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히 여수 산단에서는 지역의 우수 졸업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채용 쿼터제 같은 것을 준비하시고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이것이 지방대학, 지자체, 그다음에 산업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이우범 부총장께서 말씀하신 그 삼동지구 산학융합 캠퍼스 그 부분 좀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산학협력의 일환이죠. 예. 그 이미 여수 캠퍼스 5개 학과가 이전한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삼동 캠퍼스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인 내용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개 학과가 화공안전, 예, 화공생명, 환경시스템, 기계시스템, 플랜트공학 그리고 5개 전공 224명 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과 연계된 현장 맞춤형 교육을 받습니다. 이 과정은 정규 학위 과정이고 예, 예. 석유화학 환경안전 플랜트 분야 인재를 양성해서 산단에 취업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여수 산단에 근무 중인 고졸 취업자의 예. 이 정규 학위 취득 과정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약학과, 선취업 후 진학학과, 야간과적인 후 학습자 과정 등이 설치 또는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 기업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그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수와 학생, 기업이 예. 같이 산학융합 R&D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애로사항들을 교수와 학생 그리고 기업이 함께 해결하여 생산성 향상과 함께 품질 향상을 이루게 되는 그런 아주 선순환적인 좋은 제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치를 했죠. 그 아까 그 삼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여수 캠퍼스의 어떤 활성화 이 부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이현종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광주 캠퍼스에 있는 관련 학과 그러니까 화공과랄지 이런 관련 학과도 여수 캠퍼스로 당연히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강하시거든요.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거 역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충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아까 광주 캠퍼스의 공과대학하고 여수 캠퍼스 공과대학 학생을 합하면 1,042명이라고 했고요. 예. 그것을 절반 정도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억지 쓰는 게 아니라 그 협약 1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체 1항에 균등하게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제가 굳이 또 방법까지 제시한다면은 그 지역 사회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나주에 한전 있고 그러니까요. 기계나 전기, 건축은 광주 쪽에, 화학과 소재, 에너지 분야는 여수 쪽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 특수교육과는 광주로 이전하여 놓고 공대 분할은 이쪽에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그런다면은 그것도 또 그 말장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약속하면서도 신뢰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도 함께 제안합니다. 그 대책위를 구성하되 여수 시민과 여수 대학 측과 광주 캠퍼스 측이 동등한 수로 대책위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대안들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방금 원래 이제 시민 사회단체에서 공과대학을 여수로 이전을 해라. 또 안 되면은 또 화학공학과를 이전을 해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 의원님께서는 화학, 소재, 에너지 분야를 여기에 설치를 해라. 맞습니다. 그런 어떤 특성화 분야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했던 단과대학의 이전이라든지 아주 화공과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습니다. 입학 정원이 벌써 120명이 대규모과입니다. 그런 과들을 이렇게 옮겨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은 또 더 중요한 것은 광주 지역사회의 동의도 구해야 됩니다. 여수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같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대학의 구성원들의 합의도 또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현 불가능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것은 여기에서 지역민들하고 우리가 논의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학과가 어떤 과냐 이것을 찾아서 해 나가는 것이 현실 가능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도움, 교육부의 정책적 도움도 또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실천 중인 거 하나 이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동 캠퍼스입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국동 캠퍼스 부지에다가 전남 권역 재활병원을 이제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근 주민이랄지 지역사회의 기대가 사실 큽니다. 운영 방향 혹은 추진 계획 어떠한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여수 캠퍼스에서 육성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학과를 여수 캠퍼스에서 신설하거나 혹은 광주에서 이전해 오는 방안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하십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을 2개 엮었습니다. 이 전남 권역의 노인 인구 및 장애인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수시하고 전남대학교가 국동 캠퍼스 부진에 그렇죠. 지하 1층, 예. 지상 5층, 예. 150병상에 총 사업비 450억 규모의 재활병원을 건립할 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전남대 병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인데 그건 더 논의가 앞으로 진행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재활병원 운영을 위한 인력 수급 문제라든지 이것을 살펴보면은 재활의학과라든지 간호학과 뭐 이런 관련 학과가 우리 여수 캠퍼스로 이전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 강주 캠퍼스 의과대학, 간호대학 여기하고 엄청난 또 많은 또 강주시하고도 논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또 그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여수 캠퍼스에는 의공학과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의공학과가 상당히 좀 작지만 강한 학과입니다. BK 사업도 하고 연구력도 좋고 그래서 국동 캠퍼스의 의공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의공학 연구센터를 설립을 하면은 이 재활병원하고 관련된 인력 양성이라든지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한 신개념의 재활 치료 같은 것도 거기서 할 수가 있고 AI 의료 영상 분석 같은 것도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재활병원 운영에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수가 그 대도시 큰 병원과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 긴급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상당한 애로를 느낍니다. 늦게라도 그 재활병원을 여수에 유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수 시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좀 전문적인 의료진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젊은 의사 몇 명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수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거기 가면 그 전문적인 전문가를 모시고 치료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의료진이 꼭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혀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총장님께서는 465억 정도를 들여서 재활병원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장님 말씀만 드리면 그 돈을 오롯이 전남대 측에서 투입을 해서 짓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으시니까 부지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부지지만 그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60억 정도, 나머지 400억 정도를 우리 여수 시내 혈세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것을 단지 운영을 이제 그 전대 의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초기에 좀 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초기 투입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적자 보전을 갖다가 여수시에서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 의대 측에서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해 줘야지 그 공정하게 좀 예산을 적게 드리고도 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지. 방만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가 여수 시민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운영 계획도 좀 미리 세워주시고 다른 9개 그 권역 재활병원이 있는데 그런 데도 좀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셔서 시행착오 없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병원은 의료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의료진 수준이 높을 때 우리 그 환자 또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또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좀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 재활병원에서 시작은 하지만 종합병원급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병만 생기면 광주로 서울로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여수 시민들의 지금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가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병원에서 시작했지만 심혈관 센터라든지 또 소아 재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그 의료와 직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좀 더 폭넓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이셨네요. 그리고,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재활병원 자체가 이 입원비가 일반 병원에 비해서 25% 수가가 그다음에 진료비가 약 50%. 그래서 진료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로 연간 15억 정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걸 공적인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을 우리가 이걸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인력 구조도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병원에 의사들이 와서 한 재활병원 특성상 전문의가 한 명, 예를 들자면은 인턴 레지던트가 한 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물리치료사,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으로 다 구성된 게 이 병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종합병원 스타일의 어떤 재활병원을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캠퍼스 문화입니다. 그 대학 캠퍼스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이고 여가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수 캠퍼스에는 지역 주민의 방문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거든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먼저 이 대표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여수 캠퍼스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대학이라는 특성상 제일 먼저 초중고 학생들과 친화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지역과 소통 없이 학교 혼자서 성장할 수 없는데요. 초중고 학생들이 여수 캠퍼스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만은 심지어 그 진로 캠프만 하더라도 여수의 학생들이 광주 전남대 광주 캠퍼스로 가서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수 캠퍼스에 좀 유치하고 그리고 또 대학 갈 때 선택이 아니라 초중고 때 이미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최고학부는 그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강좌나 세미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또 여수 지역의 사회, 문화,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문인으로 해양이나 수산업을 연구하고 여수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학생회에서는 여러 그 시민 사회단체들과 좀 소통하면서 전문인으로서 영향을 제공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서울의 신촌이나 홍대 같이 대학 앞에 가면은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서 해방 공간으로서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대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지금 어쨌든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절대 학생 수가 부족한데 그렇게 할 친구들이 어디 그렇게 많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 좀 아쉽고요. 어쨌든 저도 대학가 그 문화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수시도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그게 하드웨어 정도는 좀 해달라고 수차례 이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축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한계가 뭐냐면 주택가가 밀집이 돼 있습니다. 성경 1, 2, 3단지 2천여 아파트 세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2시 이전에도 시끄럽다고 이 민원이 빗발치게 들어가는, 이게 지금 주택가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과 대학이 서로 평상시에 소통하다 보면 그런 축제 기간의 어떤 소음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동안의 그런 소통이나 공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미평공원에 좋은 어떤 그런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 내, 대학 울타리 내에서만 대학 문화가 살아 숨쉴 것이 아니고 좀 밖으로 나와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답변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동부권에 공립대학교 단 2곳입니다. 그런데 지역 출신 학생의 전남대 여수 캠퍼스 진학 비율 놀랍게도 10%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말인즉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지역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학생들에게도 선택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이런 심각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재 유출 문제, 더 나아가서 지역의 미래와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인데, 지역의 각급 교육기관, 지역 행정당국,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표님. 예, 여수 학생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유달리 외지 지역으로 진학을 많이 하는 편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그 대학 진학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취업이 잘 되면 갑니다. 그래서 대학 선택의 제일 조건을 취업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은 취업의 기회가 확보만 된다면은 가겠다,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수 공단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여수 지역은 아주 공단이 있어가지고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단 그 대기업의 대졸 취업생들이 모두 외지 대학 출신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에 대해서 공단 그리고 여수시, 여수 정치인들이 크게 각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치인들도 우선 공단은 사실 여수 시민을 담보로 기업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미세먼지 문제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기업이 좀 사회적 윤리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했던 여수시, 여수 정치인들이 또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즉각 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여수에서 초중고 나와가지고 여수 캠퍼스 졸업한 학생들이 공단의 대졸생으로서 엔지니어로서 일정 비율 반드시 취업할 수 있도록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많이 바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예, 의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 총학생회장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여수 출신들이 대부분 총학생회장을 역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수 출신들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적은 수다 보니까 총학생회장이 타도시 출신들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 총학생회장 출신들을 제가 한 10여 명 알고 있는데 여수 산단에 그 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좀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적극 나서셔서 비즈니스맨으로 좀 해서 산단에 좀 적어도 총학생회장 출신 정도면 추천장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고요. 우리 여수가 대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목포가 2만여 명, 순천이 13,000명, 여수는 불과 4,0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 도시도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그 9월 달에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대학 평가에서 순천대학교가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순천대학교는 물론이고 지금 순천 지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순천시에서는 그동안에 10억 정도로 순천대 지원해 왔는데, 10억을 더 플러스해서 한 해 20억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순천대학교 총동문회 측에서는 10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겠다 그런 약속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도 이제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측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여수시나
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제가 뭐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대학에 전남대뿐만이 아니고 한영대학도 있으니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여수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질타를 하고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우원 부총리님 마지막 발언 기회입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셨는데 반대로 우리 대학에 오는 학생이 90%가 외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그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대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진학생들의 그 수능 등급도 상당히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실력이나 프로그램, 교원의 연구력 이런 것들이 전국 어느 대학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탄탄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정작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는 우리 대학의 위상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우리 대학 위상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진로 체험, 전공 알림이, 힐링 캠프, 과학 영재 이런 것들 옛날에 제가 학장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다시 한번 되살려서 이런 프로그램을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기관, 지자체가 대학생들의 어떤 취업 문제 이런 것들 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같이 만들어서 사랑받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의 여수대학교는 여수의 상징이고 여수 시민의 긍지였습니다. 14년 전 여수대학교가 전남대학교와 통합했던 것처럼 이제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특성화 그리고 활성화 또한 시대의 요구이고 지역의 바람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는 교육 연구기관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비판도 필요하고 또 사랑도 필요합니다.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화가 만발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